한참 우리 치과계를 떠들썩하게 했죠. 그죠? 우리 소화관계 약, 대사약 처방 주의를.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바로 전산심사 때문입니다. 전산심사라는 건 뭐냐?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안 보고 그냥 컴퓨터가 원래 약 용법 용량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상황 설명하면 말이 됐는데 이제는 상황 설명에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된 용량 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니티진 같은 경우는 위험상병으로 저렇게 2번만 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3번을 내면 우리 치과 약들이 원장님들이 다 하루 3번 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3번 내면 하나가 삭감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시메티딘 같은 경우에는 아예 3번을 내든 2번을 내든 저희가 치과에서 처방을 하면 일반적인 발치 전처방 내면 삭감돼 버립니다. 왜냐? 시메티딘은 아예 저렇게 NSAID에 의한 위12지장 궤양 예방이라는 문구가 없어. 효능 효과에 아예 진통소염제랑 같이 먹으면 위험이 예방된다라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그냥 컴퓨터가 내용이 없으면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걸러내지 않는 걸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최대 초과량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냥 다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무슨 소화제를 삭감한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제 엔세이드 처방할 때 같이 내도 되는 약이 법으로 정해진 거, 그것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봐서 찾은 내용들인데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근처, 자기 이제 우리가 처방 아무 약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근처 약국에 물어봐가지고 엔세이드랑 같이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병도 저렇게 그냥 위험 관련된 코드를 하나 골라서 하나 집어서 같이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삭감된 내용들입니다. 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다 내용들이죠. 네. 알마겔은 요즘 삭감 안 하고 거의 다 준다더라고요. 비용 사서 그런가? 그런데 사실은 알마겔은 엔세이드랑 같이 처방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약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부분은 좀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원래 알마겔 많이 썼는데 요즘은 모사드린이라고 여기 또 누가 좀 써달라고 또 약 부탁해가지고 그냥 써드리고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루에 3번 먹도록 아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엔세이드랑 같이 처방을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없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약을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엔세이드랑 같이 처방해도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문제 없는 약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알마겔을 처방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삭감 안 된다고 해서 알마겔을 쓴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효능 효과를 좀 알아보시고, 알마겔은 저도 좀 쓰지 말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추천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헥사덴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헥사덴트를 단독 처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창피한 내용이에요. 예전 이야기인데 원장님이 헥사덴트를 처방을 했어요. 단독 처방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약국을 갔는데 이제 근처 약국을 안 가고 멀리 집 앞에 약국을 갔나 보죠. 집 앞에 친한 약국을 갔더니 그 약사가 그 처방전을 찢어버리면서 헥사덴트 그냥 1,000원 주고 가져가세요 라고 한 거예요. 처방을 받으면 1,500원입니다. 약값에 조제료까지 더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사면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버린 거죠. 나중에 이제 그 환자가 치과에 와가지고 당신 근처 약국이랑 무슨 관계냐, 왜 이렇게 그냥 사면 1,000원인 거를 내 돈 1,500원 들어가게 처방을 해줬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약을 처방할 때 같이 클로렉시딘을 같이 처방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약값만 좀 한 500원만 더 추가로 되면 받을 수 있는데, 이 따로 단독으로 처방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단독으로 처방하느니 그냥 사는 게 낫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덴티스타 캅셀 이런 거 제 개인적으로는 치주염에 이렇게 만성적인 치주염에 입솔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를 자주 불러서 입솔질 직접 하고 집에서 잘 닦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을 또 투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덴티스타 캅셀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용법 용량을 잘 지키시되 이게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60개들이 한 상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한번 시범상에서 처방을 하려고 한 3, 40개? 4, 50개 정도만 처방을 했더니 약국에서 전화 왔어요. 원장님,
이거 한상자에 60개인데요. 원장님이 갖다 놓아서 갖다 놨는데 이거 안 팔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해가지고 보통 저렇게 포장 단위에 맞춰서 처방하는 게 환자에게도 좋고 약도 국도 좋고 그리고 환자도 보관하기도 더 편하겠죠. 그리고 저렇게 처방하는 게 실제로 처방에 맞는 내용이라 삭감도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노클린 연고 요즘 뭐 광고도 좀 많이 나오던데 그쵸? 어쨌든 제가 이 내용을 좀 간단히 보면 아까 제가 급여 비급여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뭐냐? 여기 보세요. 미노클린은 과연 내가 이 미노클린을 잇몸에 넣는 거는 투약인가 진료인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미노클린 등재된 걸 보면요. 미노클린은 1.0g하고 1.4g이 보험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판매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판매되는 건 0.5g짜리 딱 하나만 판매되는데 얘는 비급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따로 받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아까 규정에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하고 이 비급여하고 약간의 뭐 혼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사전 고지 동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람이죠. 용량이 달라지면 아예 다른 약이라고 했던 거 또 기억해 주시고 비급여로 명확히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판매할 때 급여와 비급여를 같이 팔았는데 너무 헷갈리나 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이제 비급여로 가기로 하고 급여를 안 팔아버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미노클린은 비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피스 바이러스 처방하는 거 바이러스 저도 자주 생기거든요. 요즘 미국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주 생깁니다. 여기도 생기는데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피스 바이러스 처방을 하면 많이 삭감됐어요. 근데 요즘은 삭감 안 합니다. 용법 용량을 맞추기만 하면 삭감을 안 해요. 예전에는 피부과나 뭐 산부인과 같은 데서 성기 주변에 생긴 것만 인정을 했는데 요즘은 맞게 된 건 다 안 하고요. 뭐 보통 이렇게 처방을 할 때 되도록이면 그 한 병에 들어있는 용량을 맞춰서 하라는 거 안 그러면 저렇게 이상한 병에다 담아줍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거고요. 맞는 원래 용량대로 맞춰서 하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이 아시클로버나든지 이렇게 조비락스 5번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거의 못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발트렉스라는 걸 제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려봤고요. 보통 저렇게 구순에는 그죠? 적게 돼 있는 거죠. 1일 2회 12시간 간격으로 1일 간격 2번 먹으라는 내용이겠죠. 저렇게 맞춰서 처방을 하고 저 상병을 쓰면 삭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미리 사실은 전 처방을 미리 해놓고 갖고 있다가 전구 증상이 있을 때 먹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처방 용법 용량은 저렇게 지키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연고를 같이 처방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고를 처방하면 이렇게 같이 약 넣으면요. 연고도 같이 처방이 가능합니다. 위에 하나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요. 뉴론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척추가 안 좋아가지고 뉴론틴을 좀 많이 먹었는데 뉴론틴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갖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뉴론틴은 신경 손상이 있을 때 먹는 약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신경성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억제시키는 약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진통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넘니스가 왔을 때 뉴론틴을 줘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제가 뉴론틴에 우호적인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그거랑 상관없이 뉴론틴을 통증에다가 주는 거지 신경손상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저도 뉴론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LA에서 세미나 하나를 들었는데 UCLA 치과대학의 그 구강내과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뉴론틴 좋은 약이다. 신경성 통증이 있다면 먹어도 좋다. 뉴론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공부 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뜨끔해가지고 더 이상 뉴론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의사들끼리도 많이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인사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인사돌 안 하겠고요. 제 건강보험 책입니다. 요즘 제가 원래 2018년도에 미국에 있어서 안 쓰려고 했는데 올해 너무 바뀐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을 썼고요. 또 뭐 쓰자마자 뭐 늦게 썼는데 벌써 다 팔려가지고 한 번 더 찍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사랑니 발찌 책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전에 강의에 또 반응이 좋아가지고 선권 다 팔렸습니다. 다 팔려서 2세까지 찍어서 영문판도 나오고 있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임플란트도 잘합니다. 우리 저기 오스템 임플란트도 많이 심고 있고요. 오늘도 몇 개 심고 왔습니다만은 그 비결은 제가 봤을 때 사랑니를 많이 뽑아서 임플란트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랑니도 열심히 뽑다 보면 임플란트 실력도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책, 제 건강보험 책이랑 사랑니 책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